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그리고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5가지 선정해서 탑픽주까지 알아보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한 분의 멘토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증권주 특집을, 증권주 급등을 이미 예고하신 우리 멘토님 중에 한 분이 해주셨었고요. 증권주는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희가 아몰레드주 특집으로 탑픽주까지 또한 꼽아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어닝 시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만큼 1분기 실적 호전주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 종목을 추려주시고 분석까지 도와주실 멘토님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두 번째 만나네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현진 멘토님이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5가지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셨을지, 뽑아주셨을지 화면으로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지난해 영업이익 5조 1,000억 살짝 넘기면서 사상 최대이익 냈었는데 올해 상반기 1분기 실적도 좋아지나 보죠. 주가도 오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국내 모 증권사에서는 국내 유통업계 가운데 바로 이 롯데 하이마트의 실적이 가장 개선세 측면에서 돋보인다라는 리포트도 낸 바 있었죠. 세 번째 종목은 RF텍입니다. 무선 충전주 관련된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크로바 하이텍, 오늘 저희가 아침에 출발 증시 화이트 시간에 다루었던 아모텍 등 여러 무선 충전 관련주가 있지만 오늘 RF텍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S-오일이에요. 유가 관련해서 너무 연동성이 높아서 나 정유주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S-오일 차트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것도 같습니다. 정유주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S-오일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CJ E&M입니다. 뭐니 해도 콘텐츠의 대장주 CJ E&M 오늘 마지막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 집중 분석합니다. 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은요, 예고해드린 바대로 SK 하이닉스를 들여다볼 겁니다. 하이닉스가 모바일 D램 수요 확대가 지속되는 데 따라 반등이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43,000원대 저점을 다시 안 깨고 한 45,000원대 돌려주는 모습이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수급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있어서 이제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었고, 제가 볼 때 이제 올해 2월달에 있었던 기관의 매도 자체는 크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부담보다는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SK하이닉스가 실적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워낙에 맞아요.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상승해봤자 더 이상 얼마나 가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이 종목 교체적인 관점으로 받고 그런 물량들을 또 외국인이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제 영업이익이 5조 원, 6조 원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가 날 때는 또 1, 2조 원 적자로도 금방 돌아서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기의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사업이 100%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민감인데 그걸 전 사업부로 두고 있다라는 점, 당연히 실적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실적 기대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영위하고 있는 D램, 한마디로 저장장치입니다. 웬만한 기계라는 기계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C에도 들어가고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양적으로 이제 그 전자기기는 확산될 수밖에 없고 향후 사물인터넷 모멘텀까지 감안을 한다면 모바일 D램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 이제 수요가 성수기로 진입을 합니다. 1분기엔 약간 비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실적 2분기에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일단 1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 1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급증하는 실적 시현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 가지 체크해볼 모멘텀이 D램의 공정 전환인데, DDR3 램이 DDR4로 바뀝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이제 오킨스전자나 아니면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들 이미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따른 수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DDR3, DDR4 차이점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도가 2배로 빠릅니다. 그런데 가격도 2배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판매하는 D램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ASP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아이폰 6가 상당히 잘 팔렸죠. 마이크론이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반사 수혜를 SK하이닉스가 누렸습니다. 향후 아이폰 6 판매가 약간 둔화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견조한 판매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역시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의 수요도 견조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 6조 정도. 영업이익 6조면 코스피 시가총액 45위 기업인 우리은행을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한 돈이거든요. 예. 상당히 큰 금액의 이익을 올릴 것이다 라고 기대되고 있고 차트 잠깐 보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사실 실적은 계속 좋았어요.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어요. 고점은 네. 이제 52,000원 부근, 하단이 이제 4만원 부근인데 실적이 좋다고 SK하이닉스를 그럼 지금 사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봤자 최고가인 52,000원까지 돌파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에 어떻게 보면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를 또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이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최대한 올라가봤자 52,000원. 지금부터 10% 상승. 이 수익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야 계속해서 가져나가셔도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대체적인 투자 관점을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의 주인을 보시면 됩니다. SK텔레콤이죠. 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단통법 시행에 따른 이익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사물인터넷이나 뭐 핀테크 부분의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가고 있고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는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양이냐 질이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뭐 모바일 D램 얘기하셨지만 뭐 그쪽이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PC D램 쪽은 어때요? 가격이 뭐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PC D램은 사실 수요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언급드릴 때 PC D램을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부분이 네. 이미 모바일 D램 그 매출 부분에 있어서 PC D램 매출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모바일에서 더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PC 교체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반짝 PC D램이 잘 팔렸었는데 네네. 앞으로도 PC D램의 수요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바일 부분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회해줄 수 있을 거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고요. 2분기 또 실적 성수기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신규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죠. 네, 탑2 두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셨냐 살펴보면요. 롯데, 그룹사 롯데와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그래요. 인천공항 면세점, 그 롯데 면세점에 뭐 쇼핑숍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아직 확정된 바는 맞아요. 아닙니다. 근데 들어가게 된다면 모멘텀은 뭐 되겠죠. 그래서 네.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27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크게 좋아진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닥을 찍고 회복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신규 출점도 줄어드는 모습.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출점된 이미 매장 관리, 효율성 관리에 좀 주력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향후 성장성은 온라인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오프라인만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과 연계가 필요하다. 하이마트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부분의 매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한 가지 법이 바뀐 게 있는데 휴대폰을 주말에도 개통할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저 개통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날부터. 네, 그래서 예. 저는 아직 주말에 안 개통을 해봤는데 하이마트 가시면 뭐 핸드폰 굉장히 많이 팝니다. 네. 그렇다면 주말에도 이제 개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롯데 하이마트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생활용품 사업으로도 적극적으로 확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제품만 파는 데가 이제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 청소용품이나 방향제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된 이제 용품들을 계속해서 좀 판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롯데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겠죠. 요즘에 롯데마트 가시면 롯데하이마트 항상 입점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롯데마트를 가끔 갑니다만 네. 하이마트가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하기도 하는 걸 제가 밖에서 들어가지는 않았고 봤는데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롯데와의 시너지도 현재부터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 부진에 의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던 추세를 이제는 좀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시초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차트로 봐도 뭐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릴 수 있을 것이다. 75,000원까지는 1차 반등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3월 이제 뭐 한 초중반부터 한 3주 정도 횡보하다가 오늘을 포함해서 한 3일째 양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보통 기술적으로 양봉이 이렇게 3개 연속적으로 나면 어느 정도 포인트에 사야 비싸게 안 사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매수를 하실 때 1, 2% 수익을 노리시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양봉이 날 때 보통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은 구간에 있으면은 그게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네.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굳이 조정을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100원, 200원 싸게 살려고 그러다가 네, 그것보다 맞습니다. 물량을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롯데 할마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75,00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고 현재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하셨죠? 탑3 세 번째 종목은요. 무선 충전 관련주인 RF텍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뭐 실적 개선폭이 어느 정도냐 사실 그것보다 이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가는 사실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종목은 다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면 흑자 전환 폭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흑자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뭐 가끔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네. 턴어라운드 기업에는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RF텍은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입니다.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에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주요 고객사는 역시 뭐 삼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억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RF텍이 무선 충전 사업만 영위하는 건 아니에요. LED라든지 기타 부분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전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 부분이 역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갤럭시 S6양 신규 매출이 600억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갤럭시 S6는 알려져 있다시피 최초로 배터리 일체형을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안 되죠. 그렇다면 충전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무선 충전 시장의 지금 전망을 한번 보면 네. 2018년까지 매년 100%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우와. 그러니까 향후 3년간은 거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무선 충전 관련주는 꼭 RF텍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중저가 모델에도 무선 충전이 아마 확대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선 충전이 완전 그 프리미엄급에만 거의 네. 이제 가능하게 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중저가 모델까지도 이제 확실히 좀 활성화가 되면서 무선 충전의 보급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역시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도 지금 하방에서 타고 흘러나가는 움직임이고 지금 상승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만 크게 무리 없이 이어진다면 상승 흐름을 조금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은 이제 조금씩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선 충전 2018년 향후 한 3년 정도는 계속 연평균 100%씩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실적 측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 분위기는 확보를 해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선 충전주 가운데 RF텍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S-OIL이 되겠는데요. 정유주 가운데 GS,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바로 S-OIL을 들 수가 있겠죠. 1분기 정유 부문이 흑자로 턴할 것이다. 역시 아까 예고해 주신 대로 턴어라운드 종목이네요. 근데 정유주는 뭐 정말 큰 파도라 할 수 있는 이 유가, 뭐 중동과도 연관되고 달러 강세와도 연관이 되니까 나는 이 유가의 의존도가 높은 정유주는 싫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유주를 보신다면 네. 이제 실적이 뭐 엄청 좋아진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결국은 추가적으로 악화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관점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SOE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내 정유 3사, SK이노베이션, GS, SOE 중에서는 정유 부분의 비중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이 SOE이다. 만약에 유가 상승을 예상을 하신다면 SOE를 그냥 매수하셔도 나쁜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부터 정유 부분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동안 정유주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 결국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싸게 사는 시점은 언제죠? 작년 시점입니다. 유가가 거의 뭐 100달러, 90달러 할 때겠죠.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사는 가격은 계속해서 싸지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되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현재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에 갇혀 있죠. 그래서 판매되는 가격은 정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입 비용은 줄어들고 판매 가격이 똑같다. 당연히 작년보다는 지금 실적 개선이 된다. 유가가 꼭 반등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횡보만 해도 정유주의 실적은 개선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근데 드리고 정유주 싶고. 비중이 가장 크니까 SOE이 유리하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SOE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업 시간 같아요. 예. 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880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큰 폭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흑자 전환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내 석유 제품 수요도 작년 대비해서 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 수준에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RF텍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대형 주고 유가가 빨리 반등하진 않겠죠. 하지만 현 수준에서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OE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CJ ENM입니다. 자, CJNM 컨텐츠 부문의 어떤 경쟁력 향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보셨을 거예요. 네. 삼시세끼, 맞습니다. 명량, 네. 미생 여러 가지. 예. 네, CJ에는 참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V 부분, 뭐 방송 부분, 영화 부분, 콘텐츠 부분, 게임 부분까지도 지금 모멘텀을 어느덧 우리가 CJNM의 실적을 올려주고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CJNM 실적을 하나 정도는 아마 올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콘텐츠 부분의 경쟁력이죠. 중국 사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앞으로 맞아요. 중국과의 콘텐츠 협업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왕구 관련주, 뭐 대형미디어 같은 종목도 이제 중국과의 그 협업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 9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TV 방송 부분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삼시세끼나 뭐 꽃보다 할배 시청률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에 지상파가 케이블의 시청률을 계속해서 뺏기는 모양새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케이블의 광고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CJ ENM은 17개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부분에서 거의 뭐 광범위한 채널들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TVN의 시청률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넷마블 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부분도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뭐 견조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출시했던 레이븐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신작 게임도 인기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차트 보시면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신규 진입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ENM 살펴봤는데요. 앞서 롯데 하이마트와 더불어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아니고 기다려라 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탑 오브 더 탑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5개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지금 가장 사기에 딱 적당한 한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RF텍인데요. 예. 네, 오늘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좀 저렴한 주당 가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 쭉 말하다가 갑자기 중소형주가 갑자기 나왔는데 대충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RF텍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무선 충전 부분의 수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중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부터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자기 공진 방식이 구현했을 때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지금은 자기 유도 방식이죠. 그래서 접촉식이기 때문에 1cm 이내에서만 충전이 됩니다. 효용성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1m, 2m 뭐 그 거리가 점점 확대되겠죠. 그럴수록
활용도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선 충전이 꼭 스마트폰에만 한정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기 앞으로 무한하게 확장할 가치가 있고 태블릿 PC 무선 충전기는 당연히 더 크겠죠. 그만큼 판매 단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스타벅스라든지 다른 커피숍에서는 이제 그런 무선 충전 그 장치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블당 하나씩 놓여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성장성에 있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보고 있고요. 차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이제 9,1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9,170원이거든요. 현재가도 크게 무리는 없고 9,100원까지 2분할 정도 매수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000원이라는 건 기술적인 저항이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밸류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고 있기 때문에 PE 밸류나 이런 부분들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전 고점까지 한번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12,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 약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드리는 이유는 역시 이슈에 의해서 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고 또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탈가는 짧게 대응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무선 충전주 하나쯤은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무선 충전 관련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탑픽주였던 RF텍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8,500원은 꼭 메모해 두시면서요. 오늘 분석 도와주셨던 분은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30일 1일 화요일 증시 탑5 저희가 1분기 실적 호전주 5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 롯데하이마트, RF텍, 그리고 S올과 CJ E&M 가운데 오늘 탑픽주, 지금 사면 딱 적당한 종목은 RF텍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4월 달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